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부동산 로드맵 진행의 이주연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세 감소와 또 포모 심리,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이 노원과 구로 등 이외 아파트 값은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재개발과 재건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정부가 지난 25일이죠. 역세권을 중심으로 또 주거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이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이 재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로드맵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일부 함께할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 김명길 본부장입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보유세 등과 같은 세금 관련 문제와 공시가격 상승, 대출 관련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또 다른 이슈는 재개발, 즉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신규 택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공급은 대부분 재개발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재개발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절차, 정책, 투자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등 이런 재개발 모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이 재개발 투자의 또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택 공급에서 재개발이 중요한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신규 택지 확보의 한계, 주택 공급은 결국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서울시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이해하는 게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서울에서 재개발이 중요한가? 서울은 더 이상 확장할 빈 땅이 없습니다. 신규로 확장할 택지가 없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기존 도심의 정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과 역세권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노후 주거지는 이를 수요를 충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의 질적 업그레이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드라이브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서울시는 도심 정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재개발은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재개발의 정의부터 보시겠습니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근거해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노후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을 정비 후에 새로운 주거 단지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다세대 주택, 노후화된 골목,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을 정비를 해서 완전 새로운 도시 자체를 만드는 게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안전, 주차,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주거 환경 개선과 도로 확장,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의 정비, 그리고 도심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완료되면 도시 자체가 완전 새롭게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집만 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까지 함께 바꾸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인프라까지 이렇게 다 바꾸게 되면 이 따져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과정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재개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재개발 방식에 따라서 차이점도 있다고 하는데 모델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재개발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공식 출발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사업구역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업이 진행된다고 공식 인정을 받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래서 사업 주체가 확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사업 시행인가, 건설 계획 확정입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관리 처분인가, 권리 배분이 결정이 됩니다. 돈 문제, 집 배정 등 권리 배분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재개발 절차들이 평균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은 이 절차를 6에서 8년 정도로 단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재개발 모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서울시 주도 패스트트랙입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랑 주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해서 지체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5년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2년 내외로 단축을 하는 게 신속통합기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인허가 등 통합심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게 신속통합기획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치 미도, 여의도 시범 등 주요 랜드마크들이 이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교적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식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고지 의무 같은 이런 거래 제한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모아타운입니다. 대규모 정비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입니다. 신축과 구축이 섞여서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지역을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화를 하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특징은 지하주차장을 통합하거나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는 등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장점은 주민 동의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대규모 재개발 불가능 지역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강력한 사업성을 지닌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도시정비형 활성화 사업. 역세권 재개발의 핵심은 밀도입니다. 역승강장 350m 이내에 주거, 상업, 업무를 역세권을 고밀 복합 개발을 하는 겁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또 인센티브를 적용받습니다. 용적률 최대 500에서 700%, 더하면 1300%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사업성이 극대화됩니다. 용적률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더 많은 평형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최고의 사업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차 역세권 내 노후도 충족 지역입니다. 1차 역세권이라고 하면 도보 3에서 5분 거리, 역 바로 앞에 생활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은 이런 높은 사업성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재개발 모델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지 이제 재개발 투자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재개발 모델마다 또 속도도 다르고 사업성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 적용 여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개발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투자할 때 체크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재개발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가능하고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 비해서 초기 운영 자금이 적고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 전세를 활용한 자금 운용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프리미엄 상승입니다. 오른쪽에 재개발 단계별 수익 곡선을 보시면 재개발에서 중요한 개념인 J 커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다음에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J 커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조합 설립 때 상승하고 2차적으로는 사업 시행, 3차적으로는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관리 처분 단계에서 수익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업 단계 진행 시마다 자산 가치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개선에 따른 가치 급등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역이 신축 아파트와 정비된 기반 시설로 변화하면서 입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재개발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의 고려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에는 리스크, 오른쪽에는 타임. 사업 진행 단계라고 보셨을 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간에서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좀 낮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중기 단계에서는 사업 주체가 확정이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서 리스크가 완화되지만 시공사 선정, 분담금 이슈 같은 변수가 존재하고요. 후기 단계에서는 가장 안전하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는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잘 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의 체크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지입니다. 한강변, 도심 접근성, 역세권일수록 사업성이 좋습니다. 미래 가치가 확실한 핵심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등 적용 여부를 잘 확인을 하셔야겠고, 정책적 지원을 받는 구역은 사업 속도와 인허가 안정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잘 확인하셔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입지와 정책, 속도 이 세 가지가 재개발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재개발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지역, 어떤 지역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들을 잘 확인을 하셨다면 우리가 봐야 할 곳,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은 다들 아시다시피 학군가, 학원가로 유명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목이동을 보시겠습니다. 목이동에는 염창역이 있습니다. 염창역은 9호선 급행 노선이고 여의도까지는 8분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강남은 20분대. 반대로 마곡지구까지는 10분대로 이용이 가능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소득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핵심 업무 지구들을 연결해주는 9호선의 허리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동은 이런 한강가도 접근성이 좋고, 염창역 인근에는 역세권 재개발과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신시가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주목해야 할 곳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목동의 포지셔닝입니다. 지도에 왼쪽으로 봤을 때는
모아타운,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신시가지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곳은 여기 교집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매물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핵심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9호선 염창역과 접근성이 좋고 계속 정비 사업에 압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동 정비사업 핵심 정리입니다. 층향별 상회할 수 있으나 예상 분양가 4억에서 5억 원대이고 전세 레버리지 활용을 가정했을 때 예상 실투자금은 1억에서 2억 원대입니다. 염창역 이용이 가능한 입지로서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한 9호선 역세권이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랑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인근 재개발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수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면적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금액은 수도권 6억 원 이하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준공 및 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측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되고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속도감 있는 전략도 접근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투자는 확정 이후가 아니라 가능성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 재개발 투자의 개념부터 절차 그리고 관심 지역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결국에 이 재개발 투자 입지와 정책 그리고 사업 속도를 함께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 김명길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김명길 본부장님께 또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도 이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또 다른 궁금증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 김명길 본부장님께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규제나 또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다 하신 분들 이 QR코드 카메라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 남겨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에 편안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또 편하게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부동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마찬가지로 이 궁금증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관련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해주신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 함께할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엘리 중개법인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벌써 26년 3월의 마지막 주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 날씨에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오늘도 부동산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구성해 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또 세금 관련한 문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연들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또 이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고 싶은 사연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주택을 보유 중이며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광진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손자에게 자금을 증여해서 이 재개발 지역의 주택 취득까지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세금 부담 등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또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현재 이 질문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질문자분께서 은평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아드님도 1주택자, 그리고 저에게 지금 보이는 이 상세 질문 내용에는 현금 3억이라는 자금을 이 손자분께 증여를 생각하고 재개발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손주분께서 정말 좋은 조부모님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3억이라는 여유 자금을 선뜻 증여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손주분을 많이 아끼시고 또 평소에 자산 승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미리 좀 해두신 것 같아서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증여는 사실 나중 시점보다는 지금 미리 해두시는 게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담부 증여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일반 증여보다 좀 세율을 적게 가져가시는 절세 방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이 서울 전체 구역이 현재 규제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순간부터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취득세부터 중과를 맞게 되는데요. 따라서 제가 손주분의 연령대를 모르지만 미성년자 연령이고 뭐 수입이 일정하게 없다, 세대분리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손주분 명의로 매입을 하셔도 아드님이 가지신 광진구의 1주택과 주택수의 합산이 되게 되니까요.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매물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손주분의 연령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이이고 꾸준한 수입이 있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더욱 손주분 명의로 취득을 하시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변화를 하면서 이제 청약을 할 때 공시지가의 5억 이하의 빌라는 취득을 하시더라도 청약에서 이제 무주택자로 인정이 받을 수 있게 변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청약은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어차피 희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빌라 한 채를 재개발지에 보유를 계속하면서도 아파트 생초 특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세금 중과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11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소형주택 특례를 활용하시면 각종 좀 세부담을 덜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 요건은 수도권 기준으로 매매가액 6억 원을 넘겨서는 안 되고요. 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준공 시점은 24년부터 27년까지 이 기간 내에 준공이 완료된 이 비아파트 신축 분양 매물을 매입을 하시게 된다면 이 각종 부동산 세금, 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 이제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훨씬 덜어지는 셈이고요. 다주택자분들께도 굉장히 유용한 혜택이라서 또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분께서 주택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 은평구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따라서 만약 질문자분 명의로 이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신축 매물을 매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각종 이 부동산 세금 중과는 피할 수가 있겠지만요. 또 주택연금에서 바라보게 되는 1주택자의 요건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의 경우라면 저는 더욱더 이 질문자분의 명의보다는 주택수 미포함 요건을 갖춘 이 재개발지 빌라 매물을 찾아서 손주분 혹은 아드님 명의로 취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역 추천까지 드리고자 한다면요. 아까 여유자금 3억으로 이제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3억이라는 자금이 노후 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 여유자금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정이 아니다. 이 주택연금 말고는 내 노후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가 않다. 라고 하시는 경우라면 저는 절대로 이 손주분이나 이 자식분 명의로 무리하게 이 투자를 꽉 채워서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3억이라는 여유가 자금을 꽉 채운 투자보다는 1, 2억대 보다 소액대에 맞는 투자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양천구 쪽에 구시가지, 목동 구시가지를 살펴보신다면 이 염창역, 이 9호선 급행이 들어가는 염창역인데요. 여기 인근에서도 지금 모기동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구역들이 소수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들을 1, 2억대로 투자금으로 좀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또한 이제 은평구도 바라보시게 되면은 이 GTX 노선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잡혀 있는데 1, 2억대로 마찬가지로 쉽게 투자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내 노후 자금이 굉장히 튼튼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투자금은 3, 4억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당연히 이 서울 내에 보다 중심지 입지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주 세대, 자녀 세대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 학군지 위주의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 마포구역 동쪽에 신수 2구역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대형역 학원가 상권의 수혜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포구 내에서 이 최고의 쿼드러플 역세권이 공덕역 인근에 도와지고 여기도 현재 투자금 3, 4억대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또 용산구도 재개발 초기 지역으로 진입을 노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에는 이 용산구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도 또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질문자분께서도 꼭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문의를 받은 내용을 상담을 드리면서 사연자분의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이런 좀 상황일 것이다 유추해서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직접 대면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직접 대면 상담 신청해 주셔서 보다 상세한 상담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 전역 아파트가 될 재개발지 빌라 매물, 이런 투자 매물들을 이 투자 금액대별로 맞춰서 맞춤형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처럼 또 세금, 주택수, 증여까지 얽힌 이러한 케이스들은 또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을 했다가는 또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례를 다뤄본 전문가와 함께 또 놓치기 쉬운 리스크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도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고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의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러한 고민들 나눠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금액별로 접근 가능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세미나도 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투자 규모별로 재개발 주거 정비 유망 지역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 3월 30일 오후 2시에 이 세미나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이 세미나에 참석해보고 싶다, 또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세미나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재개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지역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서울 재개발 사업에서 그렇다면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지역, 어떤 지역일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40 서울 플랜에 나와 있는 서울 중심지 체계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용산이라고 하면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연계성이 뛰어난 전략적 요충지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 용산이고요. 또 이제 이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 우상향이라는 큰 기조 아래서 이 안에서도 이 업다운의 등락은 있어 왔지만요. 이 용산처럼 이 서울의 핵심지 입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도 강하고 하락장에서도 더욱 강하다라는 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규제가 심하고 좀 규제가 쏟아지고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이 핵심지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또 용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용산은 이 한강벨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강북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를 잇는 마용성, 이 마용성이 한강벨트 프리미엄의 좀 대표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한강벨트의 프리미엄 또한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현상이 있고요. 또 이 용산구는 단순히 이 구 단위의 프로젝트를 떠나서 전국적인 단위, 국가적인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모두 용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산 고도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용산구 내 주거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바짝 받고 있고요.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되어 있고 용산공원도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또 서울역 복합개발 사업에 이어서 GTX 신규 노선까지 용산에 새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숱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 중에서 굵직한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오늘 이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관심 지역으로는 우리가 용산 지역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용산 지역 가격의 등락폭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리스크를 덜어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GTX 등 여러 가지 이러한 교통에 관한 호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통에 따라서 또 이 집값이 들썩이는 만큼 이러한 호재들이 또 용산의 앞으로의 미래를 바꿔줄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또 관심 지역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뒤에 이어서 용산의 개발 호재들 중에 굵직한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안 모습이고요. 작년 25년 11월에 기공식을 마치면서 이제는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030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세권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서울역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심 내 독보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서울역을 가보시면 이 서울의 모든 노선이 보여 있는 서울의 교통 허브이지만 보행자 동선은 최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이 굉장히 난개발되어 있고요. 서울역 역사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고 오래된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 철도가 지상으로 다니는 이상 이 토지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 전체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선진형 역사로 좀 탈바꿈을 시켜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지상으로 다니는 선로를 이 지하로 매립을 시키고요. 또한 이 그 위를 공업과 상업시설로 채워서 선진형 역사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계획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서울역이 보행이라든지 이 불편함과 낙후됨이 크다는 것은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만큼 이렇게 개발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이익과 변화의 폭이 커진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또 용산역 일대를 살펴보게 되면요. 네, 용산역, 용산국제업무지구, 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4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설계를 착수했다라는 보도 자료입니다. 27년 상반기 설계 완료 및 착공 들어갈 예정이고요. 31년까지 이 상반기 도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역에 있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신규 도로들을 신설을 한다라는 계획인데요. 따라서 현재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서 이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강북 지역, 이 동서축을 연결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변북로,
항상 1년 365일 막히고 있잖아요. 또 한강대로, 청파로 등 인근 주요 도로들도 교통 트래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새로 도로를 신설을 함으로써 완화하고 통행성을 개선해 나가고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서울역과 용산역 이 두 개의 역이 같이 발전이 되면서요. 용산구 내에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또 GTX 노선의 허브로서 용산역 그리고 이 위쪽의 서울역까지도 이 두 역 간의 연계성 또한 굉장히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 거점을 창출할 것이고요. 여기에 국내 기업과 관광객들까지 유치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아지고 개발 호재들이 숱한 용산에 아파트가 될 재개발지 매물을 찾고 싶은데 용산구 내에서도 워낙 지역이 다양하고 지역이 넓잖아요. 어디를 보셔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용산은 이 가운데에 있는 용산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쪽 권역과 동쪽 권역으로 나눠서 좀 분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서쪽의 용산, 이 청파동, 그리고 효창동, 그리고 이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는 원효로 일대까지 물론 이 서쪽 지역도 이 주거 정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도 물론 앞으로 가치를 더 높게 받을 것이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딱 보셨을 때요, 이 용산의 서쪽은 한강 이남으로 접하고 있는 지역이 여의도 업무지구, YBD 업무지구와 이 영등포구, 강서구를 접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 동쪽 권역을 바라보게 되면 한강 이남으로 바로 이 압구정, 그리고 신사, 강남 업무지구와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 한남 뉴타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남더일 아파트, 굉장히 좀 유명한 아파트죠. 그리고 이 유엔사 부지, 이태원역 아래쪽에 있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용산까지도 평당 2억 원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용산구 내에서 고급 주거시설이라든지 좀 유명한 단지들, 시세가 나오는 단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동쪽 용산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 한남 뉴타운 앞서 말씀드린 구역 중에 한남 5구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DLENC를 시공사로 선정을 하면서 아크로 한남이라는 단지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한남 5구역 내에 이 구역계 내에 나왔던 매물들 중 실제 나왔던 저번 달에 나왔던 매물의 사례인데요. 이 매매 금액은 50억 원을 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 분양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서 표시를 했고요. 27억 정도의 조합원 분양가를 가정할 때 추정되는 프리미엄은 약 30억 원대에 달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남 5구역의 배정 46평형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은 총 투자금이 50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시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한남더일이라든지 그리고 이 아크로라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서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물론 지금 한남 5구역을 투자로 들어가시는 것도 아주 의미가 없는 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발상을 전환해 본다면 한남 5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55억이라는 큰 투자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동산의 동쪽 섹터, 동용산 내에서 재개발 초기 지역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보시고요. 어떤 구역이 좀 이렇게 더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롭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 어디 있을지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의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재를 품고 있는데도 또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하나로도 투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또 용산의 이 동쪽 지역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지역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용산 동쪽의 권역들은 이 아래쪽으로는 용산공원이 개장할 자리이고요. 이 위쪽으로는 남산 숲세권, 그리고 이 북부 쪽으로는 서울 북부 역세권 재개발까지 이 서울역의
개발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영향권 안에 들어선 입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동안은 남산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 정비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저층 주거 밀집 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15층까지 그리고 지상 건축물 최대 45m 높이까지 건립이 가능하게 바뀌면서요. 이 주변 일대들이 이 동호암, 해방촌 일대들이 전부 다 주거 재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남 뉴타운만큼이나 대규모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순차적으로 재개발 추진을 시작하면서 이 전체 지역에 연번동의서가 다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동호암 1구역, 그리고 동호암 3구역, 남산 1구역, 용산 1구역, 그리고 용산 3구역까지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로 묶여 있습니다. 이미 구청의 후보지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후암동 해방촌 일대에서 소액 투자가 용이한 이 재개발 초창기 단계 중에 남은 구역이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요. 동암 2구역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26년 1월부터 신속통합기획으로 연번동에서 진구 중에 있는 구역이고요. 재개발 초창기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산 3구역도 같은 단계인데요. 구청으로부터 연번계를 부여받아서 동의서를 진구 작업 중에 있고요. 따라서 이 속도 면에서는 이 신규 진입을 고려했을 때는 동호암 2구역을 눈여겨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용산공원과 남산, 숲세권 조망권이라는 면에서는 남산 3구역을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남산 3구역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남산 3구역, 용산동 2가 이 해방촌 일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약 43,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약 480명 정도로 추산이 되어지고요. 예상 건립 세대 수는 약 700에서 80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노후도가 현재 79.5%로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수준이고요. 진행 상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 연번동의서 부여받아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리고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 해방촌 구역의 특성상 장기 거주 소유주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주민들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남산 3구역의 추진위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 지역 내의 소유자분들이면서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동의서를 발부하고 동의서 진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빠르게 속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산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지, 잘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안정성을 따져봐야 하겠는데요.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는 신흥시장 부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계 이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은 해방교회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신흥시장 부지와 교회 부지가 이 남산 3구역 구역계 내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권, 이 상인들의 반발과 종교 부지의 반발 없이 순항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남산 고도 제한이 아까 완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더불어서 용적률 이양제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역 용적 이양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용적률을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화재 보존 지역이라든지 좀 활용하지 못하고 남는 용적률을 이 개발 여력이 있는 충분한 곳으로 이렇게 좀 돈이나 건물 보상을 받고 넘겨줌으로써 이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남산 인근과 같은 재개발지 사업장에서 사업성을 더욱 보완할 수 있는 핵심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 또한 활용할 수 있기에 남산 인근의 재개발 사업이 좀 더 탄력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근래의 주거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도심 접근성, 교통 인프라 이런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좀 요즘에 트렌드는 주변의 녹지 환경을 좀 더 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일명 습세권, 공세권 프리미엄을 받는 지역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성동구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강변 이상으로 숲세권이 프리미엄 개발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실제 사례가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 성동구의 아서포 단지이고요.
아서포는 지난 2017년에 평당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대로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분양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좀 논란에 시달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논란이 무색하게도 현재 지금 2026년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평당 2억 원이 넘는 거래 사례가 속속들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2의, 제3의 아크로포레스트가 될 수 있는 단지는 어디가 될지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유의미하겠는데요. 이 아서포의 성공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희소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축 하이엔드 단지에 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숲세권 환경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동구 아크로포레스트 인접하고 있는 15만 평 부지의 서울숲의 그런 숲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단지였기에 지금처럼 이 고급 주거시설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좀 유명세 있는 단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의 이 남산 3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지면에서 성동구와 용산구를 따져보면은 당연히 용산구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또 이 서울숲의 6배 규모로 개발이 예정된 용산공원이 개장을 하게 되면 용산공원 그리고 남산 조망권까지 가능한 신축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한강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남산 3구역을 중심으로 또 입지와 사업성까지 꼼꼼하게 따져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거 환경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서울의 용산공원이 개장되었을 때의 예상 모습을 좀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 거대한 녹지축을 뒤로 하고 이 건물들 사이로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까지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앞서 제가 공세권, 숲세권 프리미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단지가 숲세권, 공세권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먼저 공원의 규모와 성격을 따져보아야 하고요. 접근성과 진입로, 관리 상태 및 안정성, 조망권의 지속 가능성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용산공원은 2040 서울 플랜에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공원 녹지, 수변축, 이 계획 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곳이 용산과 남산입니다. 따라서 이 서울 세로로 지나는 거대한 녹지축과 서울을 이렇게 횡단하는 한강변, 이 수경축까지 서울의 지리적인 중심이 용산공원을 그 입지적인 중요성과 상징성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활용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숲세권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편하고 쉽게 용산공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대중교통 접근 체계도 정비하고 입체 보행교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요. 용산은 단발성 개발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고 이 주변 모든 구역들이 함께 다 거대하게 움직이는 이 개발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 전체가 함께 변모하는 이 사업적인 연속성이야말로 용산을 서울의 대체 불가능한 중심지로 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런 용산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용산엔 아직까지 기회 남아 있고요. 오늘 방송에서 좀 더 못한 깊은 이야기들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대면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일부가 아닌 또 전체가 변하는 이러한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만큼 또 이 지역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 또 부동산에 궁금증이 있다 하신 분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궁금증을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이라고 남겨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내용 전해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또 물건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